안녕하세요. 광노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변론 제기 신청서를 작성하는 법을 같이 해볼게요. 제가 지난 마지막 영상에서 참고 서면 쓰는 편 말씀드리면서 근데 변론 종결하고 나서 보니까 정말 이 기가 막힌 내가 이 사건에서 꼭 이길 수 있는 증거를 발견했는데 이럴 때는 어떡하나, 이럴 때는 또 방법이 있습니다. 그럴 땐 참고서면 하시면 참고서면으로 제출하시면 안 되고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를 기억하실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법원은 주장에는 증거가 있어야 그 주장을 믿습니다. 근데 이 증거는 언제까지 제출된 증거여야 하냐면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제출된 증거여야 합니다. 그런데 변론이 종결됐다 그러면 우리는 변론을 다시 열어주세요 하는 변론 재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변론 재개 신청서 같이 작성해 볼게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대법원 대국민 서비스 양식 누르시고요. 여기에 변론 재개 3개가 뜹니다. 행정, 가사, 민사. 저희는 가사 사건 하고 있으니까 가사 사건 양식으로 써볼게요. 저희 PD님이 지금 굉장히 예리한 질문을 하셨어요. 이 행정, 가사, 민사로 분류되어 있는데 이 3개의 내용이 안에가 다르냐?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 신청 취지나 이런 거 쓰는 부분에 있어서 일부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야별로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양식 같은 경우에는. 근데 변론재개 신청서는 거의 비슷한 내용이어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걸 쓰셔도 무방할 걸로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 변론 재개 신청서라고 써 있습니다. 너무 이름이 명칭도 어렵죠. 다 이제 이미 재판 진행 중이셔가지고 변론 이런 게 좀 익숙하시겠지만 상관없으신 분들은 도대체 변론 재개가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내가 주장할 수 있는 재판에서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그 변론을 할 수 있는 것을 다시 열어주세요 라는 신청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건 번호 쓰시면 됩니다. 원고, 피고 아시죠? 재판부. 이제 그럼 갑자기 또 이거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제 사건이 가사입니까? 민사입니까? 변호사님. 제가 상관소송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는 지방법원에서 하고 있거든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 무슨 소리야 난 가정법원에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쉽게요. 가정법원에서 사건이 진행되고 있으시면 가사 사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방법원에서 사건이 진행되고 있으면은 그 민사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위 사건에 관하여 언제 변론을 종결하고 언제 판결 선고기를 지정하였으나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변론의 재개를 신청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아시죠? 네. 언제 변론을 종결하고 언제 판결 선고기일인지 사건 당사자라면 아실 거예요. 근데 저 이거 까먹었어요, 변호사님. 제가 마지막 변론 종결 변론기일을 언제 갔었더라? 이거는 제 핸드폰 찾아보면 있을 것 같은데요. 판결 선고기일 제가 이거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이러신 분들 있다면 대법원 나이 사건 검색하시면 요거 다 써 있습니다. 언제 마지막 변론기일이었고 언제 판결 선고기일이 자세히 적혀 있으니까 그거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쓰시고 신청 사유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변론 종결 후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였으므로 이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쓰면 당연히 재판부에서는 제기를 안 해줄 겁니다. 구체적으로 쓰셔야 돼요. 가령 말로 먼저 설명드리면 변론 종결일까지 제가 이제 제 남편과 피고가 바람을 폈다고 계속 주장은 했는데 명백한 증거가 사실 없었습니다. 그런데 변론 종결 이후에 남편이랑 대화를 하다 보니까 남편이 그걸 인정했고 남편이 바람핀 게 맞다는 각서, 반성문을 써줬습니다. 이거는 이 사건에서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거를 꼭 참작해 주셔야 됩니다. 라든지 제가 그동안에는 증거가 없었는데요. 세상에 보니까 주변에서 우리 남편과 피고가 바람피는 거를 목격해가지고 사진 찍은 사람이 있었더라고요. 제가 뒤늦게 이 사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이 자료를 증거로 채택하셔서 저희 청구를 당부를 판단해 주셔야 되니까 이거 꼭 변론 제기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 제출하는 증거가 참고 자료나 참작 자료가 아니라 반드시 증거 자료로 포함되어서 내 청구의 당부가 판단되어야 되는지에 그 당위성을 잘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가 봤는데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런데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변론 재개 신청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받아들이고요. 반드시 이거를 보셔야지 그러면 판단이 바뀌어지실 수도 있을걸요? 라든지 또는 이혼 사건이라 그러면
제가요, 남편 재산을 다 뒤진 줄 알았는데요. 생각해보니까 보험 내역을 안 본 거예요. 만약에 남편의 보험 내역을 본다면 제가 받을 수 있는 재산 분할 액수가 달라질 거거든요. 이거는 반드시 꼭 필요해요. 이렇게라든지.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서 충분히 변론 이 종결될 때까지 할 수 있었던 증거 방법, 증거 신청이 있었는데 나의 착오로 혹시 내가 놓쳐서 나의 실수로 제출하지 못했다거나 신청하지 못했던 거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너그럽지 않습니다. 재판부 입장에서는 그때 썼어야지. 그때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왜 안 하고 지금서 이래. 그래서 내가 맨날 물었잖아. 변론기일 때 더 제출할 증거 있냐고. 없다며. 더 주장할 거 있냐고 물었는데 없다며. 근데 왜 끝나고 왜?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변론 재개 신청이 받아들여지려면 뭐 똑같이 보험금 내역을 살피고 싶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험금 내역을 보는 걸 깜빡했어요가 아니라 남편이 보험금 내역은 절대 없다고 얘기해서 신뢰했는데 변론 종결 이후에 남편에게 보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뭐 가로 열고 뭐 자료가 있으면 좋겠지, 뭐 남편과의 카톡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걸 입증하기 힘들다면 그래서 어쨌든 제가 정당한 판결을 꼭 받아야 되는데요, 판사님. 그러니까 반드시 이걸 조회할 수 있게 변론을 제기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훨씬 설득력을 가질 거고 변론을 제기해 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변론 끝나기 전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이더라도 내가 왜 지금서 하게 됐는지를 효율적으로 잘 설명하면 변론 재개가 받아들여질 수 있고, 그리고 종결됐더라도 이후에 새롭게 발견한 증거가 있다면 판결의 승패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꼭 변론 재개를 하셔서라도 제출하셔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변론 재개 신청서를 언제 해야 되는지, 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등을 말씀드렸는데요. 당사자 소송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변론 재개 신청하는 거는 굉장히 생소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사건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요령, 스킬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제 영상 꼭 참고하셔서 혼자 하시는 소송이지만 꼭 승리로 이끌어 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